빨간 단풍잎과 노란 은행잎이 따뜻한 햇살을 받아 반짝이면 그처럼 아름다운 보석이 또 없을 것만 같습니다. 나뭇잎들도 가을 햇빛 받아 반짝이고 떨어지는 낙엽을 또 슬퍼하며 우울해 있을 때 누군가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가 되어준다면 어느새 내 마음은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저녁 동요로 만나는 세상. 오늘은 어떤 동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시 낭송해 들으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단풍 편지 공병호. 마당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어요. 가을을 알리는 단풍잎 편지랍니다. 아기 손바닥을 닮은 빨간 단풍 편지. 바람은 편지를 전하는 배달부지요. 장독 위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답니다. 가을을 알리는 은행잎 편지랍니다. 우리 집 주소에 저 이름으로 왔어요. 오늘도 편지를 전하며 손 흔들어요. 공병호 시인의 동시 단풍 편지였습니다. 장독 위에도 마당 위에도 떨어진 은행잎을 한 통의 편지가 놓인 것처럼 생각한 동시네요. 네, 저희 집은 사실 단풍잎이 없고요. 네. 제가 일하는 곳 앞에 네. 은행나무가 많이 굉장히 떨어졌죠. 큰 게 되게 네. 많아요. 근데 참 보면 예쁜데 은행나무 열매와 은행잎이 떨어졌을 때 네. 길은 사실은 좀 맞아요. 네, 많이 쌓였어요. 네, 그냥 노랑잎으로 가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까 오던 길에 보니까 네. 뭐 단풍잎이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은행잎 편지도 엄청 많아서 제가 네. 하나 주워올까 하다가 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네, 다 모아오기에는 좀 벅찼습니다. 그렇죠. 은행잎 편지도 많이 떨어졌는데 은행잎을 책갈피에 넣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이쁘죠. 단풍잎, 은행잎. 네. 요즘에 좀 단풍잎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보다. 맞아요. 네, 은행잎이 훨씬 더 많죠. 네네네, 은행잎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은행잎 편지에 무슨 편지가 쓰여 있나 한번 바닥을 쳐다봤더니 아무 내용도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마당 쓰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죠. 맞아요. 마당 쓰기가 너무 힘들죠. 낙엽은 이제 앞으로 더 할 건데.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또 붉게 물든 거 보면 또 좋아요, 마음이. 네, 그렇죠. 아직은 가을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나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을비가 내리면 완전히 이제 앙상한 나무 가지만 그렇죠. 보겠죠. 네. 또 한 해 또 넘겨야죠. 정아 쌤은 마지막으로 손 편지 써보신 건 언제쯤에 써보셨어요? 지금 막둥이 유치원 졸업식 때 네. 편지 써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편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손편지. 전쯤? 그래도 좀 생각해보니까 좀 최근이긴 하네요. 5년 전이면 5년이면. 최근인가요? 그렇죠. 네. 네, 코로나 3년 지워버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이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부터 글 쓰고 이렇게 펜으로 쓰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어색해요. 네, 맞아요. 이 볼펜 잡고 이 펜 잡고 네. 연필 잡는 이 손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들 문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때 써봤던 것 같아요. 가을엔 그러나
왠지 편지를 쓰고 싶은 그런 계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가을에 쓰는 편지. 네. 그리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경험이 모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 가을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를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아쌤은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미래의 나에게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쓰긴 하지만 요즘 워낙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돼 있고 네, 소식통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그냥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미래의 나에게 이렇게 한번 편지를 써보는 것도 어떨까? 그러니까요. 네, 그 생각을 80이 된 해봤습니다. 나에게 그렇죠. 이렇게. 네. 긴 글의 편지가 아니어도 짧게라도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동만센 네. 유튜브에 네. 업로드된 그 방송에 네. 댓글이 달렸어요. 아 진짜요? 댓글로 신청곡을 써주신 별별님 신청곡이 반가운 있거든요. 소식이네요. 네, 그 신청곡으로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작사, 윤영신 작곡, 아기 당풍, 이소윤 노래입니다. 불섬에 곱게 물든 빨간 아기 단풍잎 가을 햇살 반가워 방긋이 미소 짓네 파란 하늘 보고파서 고개 내밀다 가을 햇살 눈부셔 엄마 뒤에 숨어요 솔솔솔 바람 만지고파 고개 내밀다 가을 바람 간지러워 엄마 뒤에 숨어요. 불섬에 곱게 물든 빨간 아기 단풍잎 가을 햇살 반가워 방긋이 미소 짓네 파란 하늘 보고파서 고개 내밀다 가을 햇살 눈부셔 엄마 뒤에 숨어요 솔솔솔 바람 만지고파 고개 내밀다 가을 바람 간지러워 엄마 뒤에 숨어요 엄마 뒤에 김명희 작사, 윤영신 작곡, 이소윤 노래였습니다.
별별님의 신청곡을 들려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드셨을 거예요. 네, 덕분에 저희 모두 이게 아기 덤풍이라는 노래를 듣게 됐잖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 곡은 2006년 제24회 MBC 창작동요제 은상 수상곡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차분하고 이렇게 참 고운 노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피아노 파트도 참 잘 썼네요. 네, 그런가요? 왜 잘 썼네요라고 좋았어요. 이렇게 제가 네. 존댓말을 안 하고 이렇게 아, 진짜 그러네요. 네. 그랬냐면요. 이 네. 윤영신 학생이었을 때, 대학생이었을 때 대학생 때 네, 작곡하신 거군요. 네, 저를 만난 적이 있고 이 곡을 제가 그때 봤었어요. 그랬는데 반주 파트가 아주 좋네요. 아, 그렇군요.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새로운데요. 네. 이렇게 동만세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바로바로 틀어드립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정말 앞으로도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그런데 얼마 전에 맞아요. 서울에서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네, 대형 참사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네,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여서 많은 인파로 사람들이 다치고 또 돌아가시고 그랬다는 네, 소식이 맞아요. 뭐 대대로 지금 맞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토요일까지 이렇게 추모 주간이라고 하니까 네. 저희도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도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으니까 추모하는 마음으로 네. 또 추모곡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무튼 진짜 그 소식을 딱 접했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아까운 그런. 저도 그쵸. 딸 가진 부모고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네. 사실 딸이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진짜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사실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깝고 더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요. 네. 몰랐지만. 또 젊은이들 또 즐기려고 또 오랜만에 또 시간 내서 가는 그렇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한 3년 만에 그죠? 그렇죠. 작년에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제약이 있어서 네. 그리고 풀어진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예. 사람 많은 곳에서는 특히 질서를 좀 잘 지키는 일. 그럼요. 그리고, 예.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잘 원만히 좀 지금 다치신 분들도 빨리 또 다 나으시기를 또 바랍니다. 네. 위로의 마음으로 동요를 선곡해 봤어요. 구절초라는 노래인데요. 네.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용 작사, 진동주 작곡, 구절초, 장재은 노래입니다. 그의 가을처럼 새하얀 구절초가 피었습니다. 날개 고운 산새가
선용 작사, 진동주 작곡, 장재은 노래였습니다. 구절초는 초가을부터 늦은 가을까지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면서 가을을 스스로 즐기는 꽃이라고 합니다. 혹시 구절초 보신 적 있어요? 네. 구절초. 하얀 꽃에 노란 네. 수술 이렇게 해서 꼭 뭐 너무 예쁘죠? 네, 계란꽃처럼. 네. 근데 흰색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살짝 핑크색인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인터넷에 본 것 보다 보니까. 같은데요. 네. 네. 데이지 꽃하고 비슷하지만 데이지는 봄에 피는 꽃이고 구절초는 또 가을에 피는 꽃이라고 해요. 네. 구절초라는 이름은 마디가 9개라서 구절초라는 설이 있고요. 또 어떤 설은 음력 9월 9일에 채취하여서 약용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해서 구절초라고 불렸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절초의 꽃말은요. 사랑과 순수, 고상, 고절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정읍과 공주에서 구절초 축제가 있는데요. 그동안 몇 년은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정읍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아, 항상 코로나 때문에 꼭 멈췄다가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올해는 또 다시 진행을 하신다니까 또 반가운 소식이긴 하네요. 네네. 구절초라는 곡이 뭔가 사연이 있는 슬픈 느낌이에요. 이렇게 듣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 진동주 작곡가 선생님도 이렇게 좀 슬프게 곡을 네, 만드시지 좀 않았나 그런 싶습니다. 것 같아요. 무슨 연유일까요? 그러니까요. 궁금하죠. 혹시 또 그 사연을 알고 계신다면? 찾아봤습니다. 네, 역시. 찾아봤어요. 옛날에 네. 옥황상제를 모시던 선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옥황상제를 잘 모셔야 하는데 이 선녀는 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옥황상제를 잘 모시는 것보다는 꽃을 관심을. 가꾸고 하는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옥황상제의 보필을 좀 소홀히 하여서 지상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그렇죠. 뭔가 전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녀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셨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선녀는 가난한 시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과 오손도손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선녀의 미모가 너무 아름답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누구에게? 고을 원님께? 원님께. 옛날로 말하면 맞아요. 사또께 네, 고을 원님께 맞아요. 이 소식이 전해져서 가난한 시인으로부터 그 예쁜 선녀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몇 가지 그 남편에게 내기를 합니다. 고을 원님이. 근데 매번 지는 거예요. 고을 원님이. 그 남편이 매번 이기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었나 보네요. 근데 화가 났겠죠. 그렇죠. 고을 원님께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권력으로 그냥 빼앗으려고 그 아내를 선녀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갖은 회유와 뭐 힘을 사용하였지만 아내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거죠. 맞아. 네.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정에서 그 못된 고을 원님을 잘했네요. 파면시켰고, 네. 선녀인 아내는 풀려났지만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해서 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 후에 가난한 시인도 아내를 따라서 저 세상으로 떠났고요. 그 이듬해부터 무덤가에는 선녀 시절에 좋아했던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바로 구절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또 슬픈 사연이. 네. 가슴 아픈 사연이 또 네, 있네요. 그러게요. 구절초를 설모초라고도 한다는데요. 설모초를 또 선모초라고도 한다고 해요. 선녀가 네, 죽고 심은 나서. 뭐, 네. 선녀가 이제 떠난 자리. 그러니까 피었다 네, 해서 꽃이 피었다고 해서 선모초. 네, 선모초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구절초에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듯이 네. 구절초는 또 몸에는 아주 좋죠. 좋은 또 좋은 약효가 있어요. 약효가 네. 있습니다. 구절초는 피를 맑게 하고 네.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두통을 없애고요. 숙면에 도움이 되고 또 탈모 방지에 효과가 좋은데요? 있답니다. 머리 빠지시는 분들 네, 구절초를 좀 쪄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고 차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차 좀 많이 마셔야겠네요. 네. 만성 편두통이나 머리가 어지러울 때 구절초 꽃을 찧어서 뜨거울 때 수건에 딱 감싸가지고 머리에 딱 대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구절초는 또 식물 자체의 향을 가지고 있어서 방향 물질이 세균 변식을 억제해서 부패를 막아준다고 해요.
상처가 났을 때 또 구절초 잎을 찧어서 붙이면 네, 곪지 않고 상처가 빨리 아문다고 합니다. 약간 항생제 작용 이런 거를 하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 어쨌든 이렇게 듣고 보니까 효능이 참 많아요. 네. 역시 자연에서 주는 약초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네. 이렇게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그러니까요. 줄까요? 네.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구절초도 이제 보면은 옛날 전설이 또 생각나면서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구절초 약효도. 본다고 다 약효 있다고 다 꺾어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구절초를 들으면 단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단조의 동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 왜 별보며 달보며라는 노래도 있었죠. 멀리서 반짝인 네. 그런 노래 아세요? 별님과 함께 네.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노래도 마이너 곡인데 단조 곡인데 이것도 단조 곡이라서 듣기가 좀 애절한 느낌이 네, 좀 이게 조금 듭니다. 슬픈 느낌이 많이 드는. 네, 구절초를 작곡하신 진동주 선생님께서는 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중고생 시절에는 가곡에 빠지셨고 대학 다닐 때는 또 통기타를 들고 다니시면서 가요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꿈과 열정이 많으셔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도 아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는데요. 네. 지금은 한국동요작곡가협회의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네. 아주 열심히 하시죠. 그렇죠. 음악에 대해서 네. 열정이 아주 열정이 대단하시- 많으시고 네. 이분이 몇 년 전에는 통기타로 또 네. 노래 리사이틀도 하셨어요. 아주 열정이 YMCA 많으신 에서, 분으로. 서울 YMCA에서. 오, 네. 네. 열정이 대단하신 네, 분입니다.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김다나 작사, 한혜원 작곡, 하늘 가득히, 김찬미 노래입니다. 그 넓고 푸른 강에
김다나 작사, 한혜원 작곡, 하늘 가득히, 김찬미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노래가 참 평온하고 예쁘네요. 네, 오랜만에 들었는데 정말 평온하고 네. 좋네요. 푸근하니. 네, 꿈을 담아 하늘에 둥실 띄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이 곡은 제 8회 EBS 고운 노래 발표회에서 발표된 곡이에요. 작사자인 김다나 선생님은 한혜원 선생님 절친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하늘 가득히 외에도 지난번에 우리 들었던 땡그란 알밤 네. 있죠? 그 노래도 아, 김다나 그것도 김다나 작사입니다. 선생님이시구나. 네. 친구와 같이 작사 작곡을 나눠서 할 정도면 진짜 친한 친구 사이이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학창 시절의 친구 사이라서 우정과 신망이 좀 두터우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친구와 같이 이렇게 동요를 만들면 감동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 없으세요? 있죠? 있어요. 김다나 선생님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노래를 부른 김찬미 어린이는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요. 어른이 된 찬미의 모습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제자 만나시지 않았었어요? 네, 그죠? 예쁜 아기군 맞아요. 불렀던 불렀던 안지연 친구. 어린이를 40이 넘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이가 40이 될 오, 그러니까요. 네, 독일에서 오페라 가수로 그러니까요. 네,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가을에 쓰는 편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찬미에게 목소리 편지라도 좀 해야겠어요. 네. 그럼 목소리 편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하늘 가득히를 노래했던 찬미야 잘 지내니? 이 방송을 네가 들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들으면 선생님께 연락을 좀 해다오. 보고 싶구나. 끝. 꼭 이 방송을 들어서 네, 연락을 언젠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그럼요. 이 찬미 어린이에게 네. 이제 지금은 어른이 됐지만 네.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식이 네. 선생님이 보고파 한다고. 자녀가 있다면 동요 들려주다가 그럼요. 이제는 아이 낳고 이럴 나이들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요. 다음 노래 들을까요? 네. 네, 윤석구 작사, 조원경 작곡, 하얀 종이배, 손예림 노래로 듣겠습니다. 시냇물에 종이배
윤석구 작사, 조원경 작곡, 하얀 종이배, 손예림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파랑새 창작 동요집 악보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네. 노래가 차분하죠. 네, 차분해요. 이 곡은 제가 부르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곡이에요. 그러셨군요. 동요 대회에서 많이 불리는 곡은 아닌데요. 네. 얼마 전에 파랑새 동요 콩쿠르를 했었거든요. 네. 어떤 어린이가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오, 되게 반가우셨겠는데요? 네,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곡이 이렇게 묻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이렇게 가창지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그렇죠. 곡을 찾아서 네. 선곡하셨겠죠. 네, 맞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가창지도자 선생님들의 선곡. 네. 네. 좋은 곡을 선곡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곡을 또 감사할 차분하고 뿐입니다. 참 예쁜 네. 곡이었어요. 네, 감사할 뿐이에요. 네. 하얀 종이배뿐만 아니라 제 노래가 또 바람친구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요. 파랑새 악보집에 실려 있어요. 그 곡도. 그 곡도 많이 알려진 곡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선생님인가 봐요. 같은 선생님의 제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두 명이. 하얀 종이배의 노래 어떤 친구가 불렀고 또 한 친구는 바람친구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올해 요번에 오 수인곡이 한꺼번에 네네. 두 곡이나 이번에 지금 나왔네요. 몇 주 전에 파랑새 콩쿠르를 맞아요. 했었는데 그래서 참 오랜만에 그 두 곡을 듣는 그러니까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되게 좋으셨겠어요. 네. 지금 들으신 이 음원의 노래 부른 그 손예림 어린이는 제가 지도했던 어린이인데 6학년 때 만든 기념 음반에 수록했어요. 이제 어린이들이 뭐 다 자라서 어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어릴 때 목소리를 네. 이렇게 남겨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린이의 목소리를 커서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때 소리는 맞아요. 나중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변성기를 지나서 네. 이렇게 어른의 목소리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네. 어릴 때는 이런 소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겠죠. 목소리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깜찍하고 귀여운 소리였는데. 맞아요. 깜찍해질 수 없죠. 지금은. 네. 그래서 어릴 때 동요 부르기를 꾸준히 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면서 음반 작업을 주로 많이 해요. 네, 맞아요. 저희 딸도 올해 한 곡, 네, 수연이도 올해 한 했죠. 곡 녹음을 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네, 배짱이라는 노래. 네, 우여곡절 끝에 했지만 네, 잘 그래도? 불렀어요. 네, 그래도 그 음반이 또 하나 그럼요.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럼요. 이번에 나옵니다. 네. 11월에. 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아무튼 어릴 때 동요 부르기 이거를 좀 많이 해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꿈을 갖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린이들이 동요를 부르면서 정말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동요를 많이 부르게 해주시는 것은 꿈을 위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좋은 정서를 갖는 것에서도 좋고 네. 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도 좋고 네.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요를 하면서. 네. 어쨌든 꿈이 또 가수인 친구들은 그렇게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한번 해보는 경험도 그렇죠. 그런 참 경험이 좋을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저희 네. 어쨌든 어린이 합창단들은 혼자가 됐든 같이 가서 노래를 합창으로 부르든 그래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감이 생기죠. 네, 아무래도. 그럼요. 그런 녹음을 또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가수들이나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줄 알았더니 맞아요. 나도 노래해봤어 이러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럼요. 네. 제가 요즘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동요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동요는 정말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동요를 많이 부르면서 동요에 대한 이야기, 동요는 예쁜 노래가 있고 예쁜 말이 있으니까 우리들의 말도 예쁘게 동요처럼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아이들도 정말 예쁜 말만 쓰려고 노력 많이 하고 그렇게 되죠. 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쁜 말도 많이 써야지 얼굴도 예뻐진대요. 동요를 부르면 예뻐져요. 네, 맞아요. 예쁜 말을 또 많이 하니까. 동요를 울면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웃는 얼굴. 화내면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동요를 웃으면서 부르니까 얼굴 네. 표정이 예뻐지죠. 그렇죠. 네. 이번 곡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동요입니다. 김원겸 작사, 김정철 작곡, 내 마음에는 김수빈 노래로 듣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김원겸 작사, 김정철 작곡, 내 마음에는 김수빈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옥천 공동체 라디오 FM 104.9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을에 쓰는 편지로 이야기 나누고 동요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내 마음에는이라는 곡도 노랫말이 참 좋네요. 네, 이 작사하신 김원겸 선생님이 작곡하신 김정철 선생님과 또 친구분이세요. 이 두 분도 중마고랍니다. 아니, 좋은 가사에 선율도 아름답게 잘 어울려서 듣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작사 작곡 김다나 한혜연 선생님 커플 네. 단짝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네, 이 두 분도 친구 사이예요. 네, 이렇게 작사 작곡 같이 하시는 두 분이 이렇게 단짝이나 친구 이렇게 만들어진 곡들이 좀 많은가요? 많은 것 같아요. 동요에는. 오, 생각보다 많이 네. 있군요. 나중에 특집 하나 더 엮어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은 제목 다른 노래 들려드렸었는데 네. 다음번에는 작사 작곡자가 단짝이신 분들, 친한 네.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부부가 또 그렇죠, 그렇죠. 있으시거든요. 네. 대표적인 또 김혜경 작곡가 선생님께서 네. 작사는 거의 박수진 작사, 오. 박수진 선생님이 부근 분이신데요. 네, 그렇군요. 시인이시죠. 네. 그리고 박수진 작사, 김혜경 작곡 이런 노래가 많고요. 또 뭐 맞습니다. 혈연 관계? 혈연 관계도 많고요. 엄마와 뭐 자녀, 그다음에 아니면 아빠와 자녀, 남매? 남매도 남매가 있는 경우는 선생님 없으신가요? 있죠. 저 남매가 있죠. 조원경 작사, 조원호 작곡인.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그치? 남매니까요. 왜 네. 그런 곡들도 있네요. 같은 집안에서 음악을 같이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모두 다 경우도 혈연 있죠. 관계에 있으신 분들, 그렇죠. 뭐, 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또 기다려지네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도 작사 작곡가가 사촌지간이라고 합니다. 박은주 작사, 석강희 작곡 노래가 많은데요. 네. 지금 들려드릴 곡은 호수에서란 노래예요. 천지민, 최세희, 김보현, 이지연 4명의 어린이가 불렀습니다. 호수에서. 햇빛에 쌀 반짝이는 호숫가를
박은주 작사, 석광희 작곡, 호수에서. 천지민, 최세희, 김보현, 이지현 4명의 어린이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제7회 부산 KBS 청약동요대회에서 금상과 인기상을 받은 곡입니다. 두 개나 받았네요, 상을. 네. 동요를 들으면서 노랫말이 주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호수에서 이렇게 네. 뱃살 반짝반짝 거리면서 맞아요. 네, 부른 느낌을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숲속에서 불어오는 풀잎, 살며시 내게 다가와 호수처럼 푸르게 살아가라고 속삭이고 가네요. 네, 정말로 푸르게 속삭이고 푸르게 살라고 네. 이렇게 속삭이는 느낌이 속삭이고 가는 느낌이 네. 들었던 동요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자연에서 주는 느낌을 잘 살려서 노래를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석강희 선생님께서 만드신 곡을 보면 박은주 작사가 참 많습니다. 또 무슨 사이가 있으신 건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촌지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역시. 네, 싱그러운 여름, 햇볕 쨍쨍 이런 것도 그렇고 도토리의 꿈, 지난번에 도토리의 꿈 들려드렸잖아요. 숲속 풍경, 까치밥, 뭐 별님이 가시 연꽃에게 뭐 이런 곡들이 다 박은주 작사, 석광희 작곡의 노래입니다. 많이 하셨네. 네, 두 분이 사촌지간이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파랑새 콩쿨 때 석광희 선생님께서 원래는 울산에 사시거든요. 네.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심사하시러 네. 우리 다 회원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얘기 중에 네. 나누던 얘기 중에 사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접 얘기하셨군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왔죠. 네, 직접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도 글을 좀 써보려고 하면 문맥 뭐 이렇게 좀 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도 노랫말을 작사하시잖아요, 그죠? 네, 저는 뭐 작사 노랫말 시인이 아니라서 네. 선율이 있으면 노래를 작곡합니다. 음. 작사를 합니다. 선율이 있으면.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게 더 어렵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가사를 자꾸 만들어내는 일도 어렵고 창작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창작은 좀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저는 노랫말을 먼저 쓴 곡이 있는데요. 봄아 너 어디 가니 이거랑 네. 반말로 해서 죄송해요. 노래 제목이 그렇습니다. 네. 봄아 너 어디 가니라는 곡이 있고요. 배고픈 호랑이라는 곡도 저 잘 알죠. 네, 노랫말을 먼저 쓴 곡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원래는 제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라는 제목을 붙여서 김신혜 선생님께 드렸는데 선생님이 작곡을 하시면서 배고픈 호랑이로 곡명을 이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죠. 네. 녹음도 했고. 캐나다 가서도 불렀고요. 네, 맞아요. 네. 아기 수연이도. 호랑이가. 아기 호랑이가. 아기 호랑이가 또 출연했었죠. 네, 배고픈 호랑이 또 떡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또 솜씨를 그렇죠. 네. 소품. 그렇죠. 좋은 솜씨로만 여러 가지 소품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때도. 네. 예쁜 아기곰 작사도 선생님 직접 하셨잖아요. 네, 예쁜 아기곰 작사는 동시에 작사 동시에 막 후다닥 반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렇게 만들었죠. 얼마 만에 만드셨어요? 뭐 10분 15분 이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그럼 혹시 그 곡이 제일 빨리 만드신 곡인가요? 아니요, 더 빨리 만든 곡도 있어요. 진짜요? 1분 걸린 곡도 있는데. 1분이요? 1분 만에 곡이? 이번에 발표했어요. 진짜요? 희망 더하기 14새 줄넘기라는 곡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1분 만에 작곡한 그냥 곡. 쭉 시 읽으면서 쫙 노래가 떠올라서 금방. 천재. 그럴 천재? 때도 있고 작곡가들이 모든 맞아요. 작곡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어쨌든 만들 때도 있고 오래 걸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술가라는 게 한번 필 받으면 네. 금방 확 왔다가도 맞아요. 네, 오래 걸릴 땐 또 오래 걸리고 또 얼마나 오래 걸리셨을까요? 오래 걸리는 거는 뭐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서 그 멜로디를 버리고 다시 쓴 적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맞아요. 자, 이번 곡은 아빠에게 쓰는 편지 같은 곡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유경수 작사, 정소희 작곡, 아빠와 그림자, 홍승연 노래입니다. 살며시 해님이 고개 숙일 때 아빠의 손 잡고 걸어요. 해님이 예쁜
살며시 해님이 고개 숙일 때 아빠의 손 잡고 걸어요. 해님이 예쁘게 그린 그림자 우리를 따라오죠. 아직은 작은 내 그림자 언제쯤 아빠처럼 커질까. 하늘빛 닮은 모습으로 든든한 나의 아빠처럼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신 아빠 사랑해요. 포근한 아빠의 그림자를 나도 닮아보고 싶어요. 아빠 유경수 작사, 정소희 작곡, 아빠와 그림자, 홍승현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짠해집니다. 네. 어쨌든 아빠나 엄마를 주제로 한 곡들은 좀 애틋한 마음이 곡에 녹아져 있어서 네. 그랬는지 몰라도 곡이 참 그런 곡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언제나 곁에 있을 것만 같은 부모님, 형제들, 자매들 함께 있을 때 정말 좋은 추억 만들면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좀 많이 자주 하고, 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은 동만세에서 가을에 쓰는 편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동요도 들려드렸습니다.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써보시면 어떨까요? 네. 마지막 곡으로 오늘 이지아 작사, 강동수 작곡, 기도 노래 들려드릴게요. 손지한 노래로 들으시면서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요지기 조원경, 주장하였습니다. 네, 동요로 또 위로도 얻는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동행.